알랑방구를 잘 끼는 거는 진짜 오래 못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조금 지나치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저도 이런 고민을 한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공감이 된 사연인데, 사회생활을 잘 하려면 회사의 모두와 친해져야 하나요? 이런 사연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신입사원입니다. 저는 직장 내에서 성실하게 자기 할 일 하고 친목이나 아부 같은 건 잘하지 못하는 곰 같은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다른 회사 동료들을 보니 흔히 말하는 아부 잘하고 살갑고 친목하려는 사람을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회사에서 너무 친해지는 것이 부담스럽고 굳이 아부를 해야 하나 싶었는데 제가 바뀌어야 하는 건가요? 어떤 스타일이 사회생활을 잘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사회초년생이면 누구나 고민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뭐 많은 분들이 다른 의견들을 가지실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정성이 참 중요하다. 사람에 대한 진정성. 여러분들을 진정성 있게 누군가 대해주길 바라잖아요. 여러분의 상사나 동료나 뭐 심지어 리더분들도 부하 직원들이 나를 진정성 있게 대해주기를 바랄 거예요. 가장 사람의 가식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마음에도 없는 걸 억지로 하는 경우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처세나 이런 게 있긴 있어요. 센스, 알아서 이렇게 좀 말하지 않아도 챙겨줘. 근데 이거는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 태생적으로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경우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노력하는 것 자체가 더 일을 망가뜨리고 관계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원래 어디 가나 눈치 있고 눈치 빠릿빠릿하고 뭐 이렇게 사람들의 필요를 잘 캐치하고 이런 사람들이라면은 뭐 이미 이런 고민 안 할 것 같고 맞아요. 이런 고민을 할 정도면 벌써 저게 잘 안 되는 경우거든. 그래서 저는 그 사람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내가 진짜 느낀 대로 이야기하는 게 필요하다. 차라리 그게 아니면 저는 그냥 말을 하지 않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어요. 불필요하게 막 웃을 필요도 없고 가식적으로 막 그럴 필요도 없고 진짜 웃긴 거 그냥 웃어주고 안 웃긴 거는 그냥 안 웃긴다고 얘기하면 또 좀 그냥 못 들은 척 하는 게 더 못 들은 척. 아니면 그때 기침하고 나가면 돼. 이러지 나가면. 저는 이 사회생활이라는 거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알랑방구를 잘 끼는 거는 진짜 오래 못 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건 진짜 얼마 못 가는 거. 그리고 그게 조금 지나치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사내 정치로 갑니다. 그러면 되게 재밌어. 우리는 사내 정치를 되게 싫어하는데 나도 모르게 사내 정치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내 정치를 못하면 자기의 실력이 없다는 거를 인지조차 못해. 그러니까 윗사람 바뀌면 밑에 다 잘리는 거예요. 코드 인사를 하니까. 그래서 저는 상대방에 맞춰서 뭔가 하는 거는 필요하다라는 건 공감은 하지만 사회생활이라는 것의 기준을 무조건 막 가식적으로 내 마음에 공감도 안 되고 재미도 없고 뭐 하고 싶지도 않은 걸 억지로 막 하는 거는 조금 안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근데 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진짜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는데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오, 네, 정말. 맞아요. 상대방에 관심 없으면 진정성은 절대 못 가져요. 근데 진짜 이게 회사에서 시간을 엄청 많이 보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이 좀만 지나도 이 사람이 진짜 진심으로 말하는구나. 그냥 가식으로 말하는구나. 이게 느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맞아요. 가식이라고 느껴지는 순간 그 뒤로는 마음이 더 다치죠. 근데 이제 그 사람을 관찰하는 사람은 뭔가 한마디를 하더라도 되게 디테일이 달라요. 그 대화. 그렇지, 느낀 점을 얘기하니까. 네, 네. 그 느낀 점도 예를 들어서 오늘 코피디 오늘 너무 예쁘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가식적이잖아요. 지금. 내가 느낀 구체적인 관찰했거나 내가 느낀 포인트를 가지고 칭찬을 하는 거죠. 네. 이게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가식적인 거는 내가 보고 느낀 게 없이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가식적인 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처세라는 거에 너무 뭘 배우려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처세라는 게 결국은 사내 정치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우리가 직장인이라면 내 역할.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니 회사 들어가서 일만 잘하면 되지. 무슨 뭐 관계 따위를 얘기하냐. 저는 동의해요. 그런 말을 하려면 전제 조건은 그거지. 일을 똑바로 해라. 일을 잘하면 되지. 일 잘하면은 완전 회사에서도 갑이에요, 갑. 회사를 상대로 갑질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도 회사에서 그런 적도 여러 번 있었고. 근데 또 회사에서 어쨌든 의사소통이 되게 중요하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의 그 경계를 어떻게 좀 구분을. 그러니까 의사소통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정보의 교환이라고 생각해야 돼. 말이 좀 어려운데 일을 잘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노티스해 주는 거. 네. 내가 일을 잘하기 위해서 저 사람한테 뭔가 물어봐 주는 거.
물어봐서 내가 정보를 빼오는 거지. 이게 직장에서 의사소통이지. 직장에서 의사소통을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해주려고 하고 상대방에게 뭔가 되게 잘해주려고 하고 뭐 이런 거는 다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아무리 잘 맞춰주고 아무리 칭찬해주고 축하해주고 그래도 결국 성과 안 나면은 나중에 그 사람 탓한다고. 맞아. 네가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서로 되게 평소에 좋았어 좋았어 야 역시 김 과장밖에 없어 이래놓고 문제가 땅 터지면 저 김 과장이 일을 못해가지고 이렇게 된다고. 소름이다 소름. 그러면 어차피 관계는 와장창 깨지는 거예요. 맞아요. 의사통이라는 것 자체를 개인적인 정보나 이걸 교류한다기보다는 일을 잘하기 위한 정보의 교환이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면 간혹 가다가 그런 일을 잘하기 위한 소통을 하는데 하다가 보니까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생겨요. 설명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비유적으로 하거나 또 어제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고객을 보니까 나도 이러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마치 개인적인 얘기를 안 하면 사회생활을 못하는 사람, 마음의 문을 닫은 사람 이렇게 보는 거는 사실 그 조직의 문화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차피 그 조직이 문제 있는 회사의 문화는 어차피 오래 못 가요. 그러니까 너무 그거를 맞추려고 여러분들이 막 하기보다는 일을 잘하기 위한 정보 관점에서 여러분 의사소통을 연습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근데 어떤 형팬분이 일을 제대로 하는 거는 뭔가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을 제대로 한다는 건 책임을 완수하는 거죠. 내가 하기로 한 일을 마무리하는 거. 그래서 적어도 내 후속에서 일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겪으면 안 돼. 내 다음. 내 다음. 그러니까 내 다음이라는 게 뭐냐면 내 후임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디자이너라고 전제를 걸면 디자이너란 거를 마케터가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마케터가 곤란한 상황에 빠지면 안 되는 거죠. 생산을 했어? 그럼 물류가 곤란한 상황에 빠지면 안 돼. 영업을 했어? 그러면 영업이 이 CS나 이런 고객 부서나 이런 데서 어려움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 모두가 일하다 보면 그런 경험이 있거든. 내 앞에 뭔가 프로세스에 담당하는 사람이 일을 제대로 안 하고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내가 그 똥을 치워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 이거 전문용어로 똥 치운다 그래요. 전문용. 나는 거의 완전히 거의 정화조 수준이었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데드라인이나 그런 의사소통. 데드라인은 너무 기본인 거. 기본적으로. 데드라인을 못 지키면 이거는 그냥 무슨 스마트 워킹 이딴 거 얘기도 하면 안 돼. 이런 애들하고 상종도 하지 마. 상종도 하지 마. 진짜야. 맞아. 그런 애들 지사제를 오늘 왜 이렇게 좀 연말에 세련되고 그런 분위기를 우리 오늘 라디오 컨셉인데 조금 좀 거네요. 네, 어느 정도 예상하긴 했습니다. 예상은 했어요. 네. 되게 좀 부드럽고 뭔가 라디오 느낌 나고 그러지 않나요?